다수 의견. 일단 이렇게 영상으로 박제를 해두고 지금 우리가 지난주 내용 마지막을 살짝 같이 해보고 정리 슬라이드 구경하고 원래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LMS에다가 압축 파일을 올려놨고 압축을 푸시면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2부.zip 예를 들면 더블 클릭하거나 하면 2부라는 폴더가 들어있을 겁니다. 이걸 적당히 바탕화면 같은 데다 던져버리면 돼요. 바탕화면으로 복사 하면 폴더가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폴더 안에는 뭐 앱 폴더 안에 뭐 src 폴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뭐 .java 파일 같은 것들이 어딘가에 잔뜩 숨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는 방법은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켜시고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가 구경했었던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열리겠죠. 그 다음에 왼쪽 보시면 이렇게 빼기 4개 모양 메인 메뉴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평소에 봤던 그런 파일 메뉴부터 헬프 메뉴까지 있는 보편적인 메뉴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오픈을 골라주시면 돼요. 파일의 오픈을 골라주시면 돼요. 오픈을 고르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사용자 폴더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미리 본인이 만든 프로젝트들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폴더에다가 기록을 해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열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다양한 지금 일반적인 폴더 아이콘이 있고 녹색 머리통 안드로이드 머리통 아이콘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있긴 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바탕화면에다 해놨으니까 지금 사용자 폴더고 밑에 바탕화면 폴더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제가 압축 풀었던 그 폴더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녹색 머리통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압축을 내가 예를 들면 우클릭해서 풀거나 하면 W3 어쩌고 폴더 안에 W3 어쩌고 폴더가 또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W3 어쩌고 폴더가 녹색 머리통 모양이 아니다라면 걔를 살짝 확장을 하시면 동일한 이름의 녹색 머리통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를 골라서 엔터를 쳐주시면 엔터랜다.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냥 요 창에다 띄워줘. 이전 건 필요 없어 해갖고 여시면 조금 기다렸다가 바로 지난주 내용을 해볼 수 있도록 연결해 줄 겁니다. 이제 어쩌면 지금 조금 더 추가적인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할 때 저랑 조금 다른 타이밍에 설치했거나 등등등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제 노트북 세팅이랑 여러분 노트북 세팅이 조금 다르면 굳이 제 노트북에서의 세팅대로 이 프로젝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추가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앞으로 예시 코드 같은 것들 자주 올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열어보실 테니까 그 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세팅 그대로 한 학기 동안 들고 갈 예정이니까 그렇게 다운로드 걸렸다 하는 친구들은 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디까지 진행했냐면 그래요. 우리 과목명이 앱 프로그래밍 및 실습이 아니라 앱 프로그래밍 기초 및 실습 수업이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게 조금 더 큰 앱, 그러니까 다양한 사용자로부터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수 있는 다양한 다른 뷰들을 우리가 추가로 다뤄볼 목적으로 아이스크림 선택 주문 앱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의외로 1980년대, 그러니까 윈도우 막 흑백 모니터 쓰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반적인 유저들한테 마우스라는 신문물을 GUI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 기본 탑재가 운영체제의 기본 탑재가 됐었던 나름 유서 깊은 앱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접 만들고 우리 핸드폰에서 가상기기에서 동작시켜 보도록 내가 직접 구경해 보도록 하는 게 목표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고 그 다음에 뭐 체크박스니 라디오 버튼이니 프로그레스 바니 등등등 다양한 뷰들 추가로 우리 .xml 파일에 추가해보고 그 다음에 .java 파일에서 그 내용들 어트리뷰트들 가져와서 인스턴스들에 담긴 어트리뷰트들 들고 와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만드는데 활용하는 느낌으로 동작하도록 일단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체크박스랑 프로그레스 바 정도까지가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 버전은 이제 Shift F10 눌러서 실행하면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초코칩 아몬드 바나나 해갖고 얘네 셋은 이제 체크박스죠. 그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약간 동의하고 뭐 위에 있는 건 필수 있고 중간중간에 선택 같은 거 있어가지고 개인정보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누르면 제가 뭐 엄지손가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누르면 저 네모 안에 체크박스가 체크마크가 뜨고 한 번 더 누르면 그게 해제가 되는 느낌의 뷰를 자주 구경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동네에도 당연히 그런 기능이 마련돼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버튼 클릭에 대해서도 평소에 상식이랑 다르게 눌렀다가 손가락 그대로 두고 뗐을 때 클릭이 발생하잖아요. 일단 얘도 눌렀다 뗐을 때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보통 이제 동의한다 안 한다 뭐 선택 필수 같은 거 누를 때 요 네모 부분에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고 눌렀다 뗐다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는 아직 20대 젊은이들이니까 저기다 핀포인트로 이제 손가락 집어넣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조금 그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요 네모 부분뿐만 아니라 이 체크박스 전체에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요 초코칩이라는 요 체크박스에 대한 텍스트 부분까지도 눌렀다가 떼거나 했을 때 저 체크박스를 누른 것으로 간주하도록 일반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체크박스 너비, 그러니까 저 뷰의 너비를 최소 크기를 갖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초코칩 적혀 있는 글자보다 좀 더 오른쪽에서 클릭을 할 때는 지혜를 누른 걸로 인식이 되지는 않기는 해요. 근데 그런 보통 이제 저런 체크박스를 배치할 때는 저 친구를 최대한 좌우로 넓게 배치를 해서 초코칩보다 좀 더 오른쪽을 눌렀다 하더라도 아무튼 세로 방향으로 봤을 때 초코칩 부분을 눌렀다 하면 그냥 저걸 체크했다라고 간주할 수 있게 보통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얘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넓이를 넓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크를 하거나 체크를 해제할 때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요번 아이스크림은 몇 칼로리일 것이냐 예상 칼로리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도록 매번 클릭 당할 때마다 계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계산 결과를 원래 헬로 월드 떠있던 텍스트 뷰에다가 글자로 보여주고 그 밑에는 지금 가로로 길게 프로그레스를 만들어서 프로그레스 바를 만들어서 대충 어느 정도에 해당한다 쭉쭉 늘었거나 줄었다 하는 것들을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배치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거 안 뜬다는 친구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보니까 바탕화면에 던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본인 사용자명이 한국말이라든가 아니면 원드라이브를 쓰고 있다든가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제 서양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그 파일명 그러니까 C 드라이브에서 차곡차곡 찾아가는 경로에 한국말 같은 게 적혀 있으면 파업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혹시나 그런 케이스라면 지금 몇 명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바탕화면 같은 데 저장합시다 하면 적당히 한 C 드라이브라든가 그런 데다가 그 폴더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여시면 큰 문제 없이 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래요. 일단 뷰들은 그런 느낌으로 써 봤었고 그 다음에 점 자바 파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우리가 데이터 흐름을 구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손에 들고 다뤄야 될 일단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그래서 이번 아이스크림은 몇 칼로리인데 에 해당하는 인트 형식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트 형식 값을 담아놨다가 계속 갱신하고 최종적으로 사용자한테 텍스트 뷰 또는 프로그레스 바로 보여줄 수 있게끔 얘 같은 경우는 인트 형식 필드 하나를 선언을 적어놓고 여기저기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군데에서 쓰고 있다고 하고 있고 언크리에이트 대충 이렇게 적혀 있는 상태에서 일단 먼저 그래서 칼로리를 계산한다라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에 해당하는 별도의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적고 스타트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체크박스 3개를 배치를 한 다음에 그 체크박스 각각을 체크를 했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칼로리 값을 보여줄 수도 있게끔 구성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뷰 각각의 뷰 인스턴스들에 담겨 있는 여러분 그 인스턴스란 단어 그 객체 지향 시간에도 들어봤다 그랬죠?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소위 객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모리 위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각각의 체크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지금 눌렸냐 그렇지 않냐 뭐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체크드 어트리뷰트 값이 true 또는 false냐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지금 앱 뒤에 잘 정리되어 있는 사전 안에 잘 꽂혀 있는 그 체크박스 인스턴스를 find를 해오는 걸로 먼저 스타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보통은 이렇게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자동 완성으로 하면 몇 초 안에 칠 수 있는 저렇게 선언들을 일단 먼저 적고 내가 지금 이번에 사용할 또는 이번에 값을 담을 예정인 자리들이 담겨 있는 필드 자리들이 담겨 있는 각각의 인스턴스들을 find 해오는 것부터 스타트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칼로리스에는 덧셈의 항동원인 0을 담고 스타트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get text, set text 같은 식으로 썼었는데 불린 형식 같은 자바 동네에서 이제 getter setter 같은 거 할 때 불린 형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is를 써서 보통 다루도록 돼 있고 아무튼 간에 cb underscore chocochip is checked 괄호를 닫고 하면 그 맨 위에 있는 체크박스의 체크드 어트리뷰트 값을 읽어오는 셈이 돼요. 걔는 불린 형식에 맞기 때문에 if은 조건식으로 바로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크돼 있으면 그냥 무조건 플러스 하도록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200이었든 300이었든 상관없이 아무튼 바나나를 골랐다면 50을 추가하게끔 이런 느낌으로 지금 분기 흐름을 구성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당시에 소개했던 거 조금 이따가 요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해서 현재는 체크박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 if문은 마지막 if문까지 실행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목표에 맞는 칼로리 값이 담기게 됩니다. 칼로리스에. 그래서 그 계산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거를 사용자한테 눈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그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게끔 각각의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 내지는 그 밑에 있는 프로그레스 바에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로 지정해 주는 부분까지 하면 됐었어요. 그래서 계산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칼로리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두고 버튼을 누르면 체크박스를 누르면 그걸 체크를 이번에 한 거든 해제한 거든 아무튼 클릭을 한 건 맞으니까 매번 클릭할 때마다 칼큘레이트를 호출하도록 그 다음에 앱 처음 켰을 때도 이런저런 .xml 파일 바탕으로 준비를 한 다음에 기본 세팅 그대로 칼로리 계산해서 처음부터 보여주기 시작하도록 그래서 지금은 0칼로리라고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튼 그 정도까지 지금 구성이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다음 단계는 이제 체크박스가 아닌 또 다른 뷰를 우리가 조금씩 써보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제가 일단은 안심을 했어요. 이게 앱 프로그래밍 및 실습이라고 생각하고 전 수업을 진행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앱 프로그래밍 기초 및 실습이더라고요. 앱 프로그래밍 졸업 및 실습 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건 좀 제가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꾸로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궁금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요 수업 같은 경우는 좀 우리 일주일에 4시간인데 그 바운더리를 조금 왔다 갔다 해가면서 증감해 가면서 스케줄 맞출 수 있으니까 우리 기말 안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중간에 지적 호기심이 생겼다. 그러면 사양치 마시고 저한테 물리적으로 어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카톡방은 안 보니까 수업 시간에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xml 파일로 돌아가 봅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집에 갈 때 이제 보통 이제 마지막으로 실행한 앱이 여전히 내 가상기기에 켜져 있는 상태로 여러분 이제 퇴근을 시작할 거잖아요. 보통 이제 위에는 X 버튼을 누르면 한번 눌러볼게요. 아이고 누르면 진짜로 가시려고요? 일단 엑싯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겁니다. 지금 가상기기에 켜져 있는데 이 친구 어떻게 할까요? 일단 터미네이트는 그 가상기기에서 실행 중인 우리의 자바 프로그램인 지금 떠 있는 저 앱도 죽이고 가상머신도 동결시켜 버린 다음에 끄는 옵션이에요. 그 다음에 디스커넥트 같은 경우는 그 둘 다 하지 않는 느낌이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꼭 터미네이트를 누르고 캔슬을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앱을 끄나 앱을 끄진 않을 겁니다. 아무튼 동결은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와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켰을 때 지난주랑 동등한 느낌의 가상머신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기계를 쓴다면 그건 자유롭게 USB 뽑았다 꼈다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체크박스 구경해 봤었고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버튼스에 있는 체크박스를 써봤고 그 다음에 이제 네모 버튼, 네모 항목 말고 동그라미 항목에 해당하는 라디오 버튼이라는 친구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스크림 어떻게 만들어 먹을 거냐를 고르는 앱인데 이 라디오 버튼을 통해서 이제 이 아이스크림의 베이스를
바닐라 기준으로 바닐라 베이스로 갈 거냐 초코 베이스로 갈 거냐 등등 가져갈 수 있게끔 삼지선다 같은 느낌으로 사용자가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같이 진행해 봅시다. 능숙한 솜씨로 라디오 버튼을 적당히 드래그 앤 드랍해서 배치를 해주시고 뭐 3개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위 세로 기준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배치한 친구의 아랫면이 지금 이 새로운 라디오 버튼의 윗면이랑 맞도록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 되고 왼쪽 면은 지금 열심히 줄맞춤하고 있으니까 다른 애들 왼쪽이랑 동등한 느낌이 되도록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슬슬 텍스트 뷰가 있는 영역까지 침범을 시작할 겁니다. 그건 이제 조금 여러분 자유롭게 이 친구의 위치를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당시 상황으로는 프로그레스 바의 위치가 이 텍스트 뷰의 위치를 따라가도록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텍스트 뷰의 위치만 조절하시면 프로그레스 바가 조절된 그 다음 텍스트 뷰의 아랫면에 깔리도록 그렇게 잘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뷰 3개 추가했고 이 친구들 나중에 클릭할 때 우리가 뭔가 작업해야 되니까 일단 이 친구들의 아이디랑 텍스트 어트리뷰트 그 다음에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지정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자유롭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디라든가 텍스트 어트리뷰트라든가 등등은요. 그렇긴 한데 이제 중간에 Alt 탭해서 갔다가 돌아왔을 때 프로젝터 화면 보고 같이 따라하기 쉽게 할 거면 이름을 일단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친구는 우리 컨벤션 상으로는 라디오 버튼이니까 RB로 하고 언더스코어 하고 뭐 초코로 갈게요. 초코 아이스크림입니다. 엔터 2번 쳐주고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 2 같은 경우는 RB 바닐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자 이거 맞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요거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두고 초코 바닐라 요거트 이렇게 3개가 순서대로 잘 배치되어 있나 확인하고 각각의 아이디에 걸맞는 텍스트 어트리뷰트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크롤 좀 내리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초코 그 다음에 바닐라 마지막으로 요거트 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크롤 조금 많이 내리면 O 부분에 나올 언클릭 어트리뷰트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체크박스든 라디오 버튼이든 아무튼 클릭하면 칼로리를 재계산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은 동일한 메서드를 이벤트 핸들러로서 지정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뭘 누르든 우리가 뒤에서 해야 될 일은 칼로리 재계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 해보셨으면 일단은 .xml 구성은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더 시간도 필요하다 있습니까? 이게 제가 이 노트북을 올해 샀거든요. 올해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나름 취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쓰던 16년도에 산 태블릿 버리고 새로운 태블릿을 샀는데 저는 이렇게 막 슉슉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몇 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게 드래그 앤 드랍을 자주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다 보니까 그 여러분 노트북 쓰는데 터치패드로 이거를 지금 디자인 화면을 조작한다. 그러면 이게 여간 잔망스럽지 않은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알코올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에탄올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매번 터치패드 청소하고 그러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유가 있다면 우리 수업 참여할 때는 아마도 이렇게 소위 마우스 포인터를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될 테니까 그냥 간단한 뭐 10,000원짜리 정도 하는 다이소에서 마우스 하나 구매해서 들고 오시는 게 아마 좀 더 쾌적하게 수업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 자 시간도 필요한 친구 없습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점 자바 파일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라디오 버튼을 클릭할 때도 칼큘레이트가 호출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칼큘레이트가 호출되면 체크박스가 체크돼 있냐 안 돼 있냐 뿐만 아니라 각각의 라디오 버튼들이 그 동그라미 안에 누르면 이제
점 하나 찍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점이 찍혀 있냐 찍혀 있지 않냐에 따라서 칼로리 값을 서로 다르게 계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데이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데이터, 읽어와야 되는 데이터는 각각 라디오 버튼의 인스턴스들에 서로 다르게 담겨 있어요. 체크드 어트리뷰트 자리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일단 걔네들을 find 해오는 것부터 스타트를 해야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살짝 보여드렸던 건데 여러분 코드를 좀 더 편하게 비슷한 느낌의 코드를 좀 더 편하게 치는 스킬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처음에는 선언을 적는 거고 이름들은 우리가 직접 잘 적어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그냥 대충 적어야 됩니다. 별 수 없이. 그래서 뭐 RB 정도까지 누르면 적당히 라디오 버튼을 골라줄 거예요. 대문자 RB 정도 하면. 그래서 엔터 쳐주시고 엔터를 치면 위에 임포트 문을 자동으로 적어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일단은 적당히 RB 언더스코어까지만 해두고 는 한 다음에 소문자 F 대문자 V 정도 해서 find view by id를 골라주시고 엔터를 치고 r.id 점을 하면 rb 언더스코어까지 하면 제가 지금 .xml 파일에 적어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자바에서도 쓸 수 있는 선언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미 잘 적어줬기 때문에 만약에 안 보인다라면 .xml 파일로 돌아가서 컨트롤 S 눌러서 강제 저장을 하고 다시 .java로 돌아오면 제가 늦어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목록에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세 개 중에 우리는 지금 일단 초코를 고르고 엔터 치고 탭 치고 세미콜론 해서 일단 선언 하나를 완성을 합시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세 개를 복붙을 해서 RB 언더스코 초코 대신에 RB 언더스코 바닐라 요거트에 해당하도록 복붙을 해둡시다. 지금 우리가 선언을 적고 있고 사실 여기서 지금 새로운 이름을 정하는 건데 복붙을 했다 보니까 얘네 셋은 지금 동일한 이름이 적혀 있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동일한 이름에 대한 정의는 한 번만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오류가 뜨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되는 작업은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새 이름을 적는 거다 하더라도 아무로 조금은 나중에 편하게 구경할 거면 소위 페어링을 깔맞춤을 잘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목표는 여기랑 비슷하게 .xml 파일에서 정해놨던 id랑 동등한 느낌의 자바 이름에 대한 선언을 여기다 지금 적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수행해야 되는 작업은 이 글자 그대로 여기다가 타이핑을 각각 따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비슷한 자리에 서로 비슷한 곳에 있었던 거를 각각 들고 와야 되는 단순 노무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요즘 일단 요거 세 줄 잘 적어주시고 자 요즘 개발 도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 키 왼쪽 오른쪽 있고 그다음에 쉬프트 키 왼쪽 오른쪽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자 여기는 한번 직접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요 글자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RB 언더스코 초코 요 R 왼쪽에 커서를 갖다 댄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을 한 채로 아래로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면 커서가 복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제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금 커서 오른쪽에 있는 저 단어 한 단어를 복사해서 RB 언더스코어 자리에 붙여넣기를 하는 게 목표예요. 그걸 감안해서 컨트롤 쉬프트 둘 다 누른 채로 오른쪽 화살표 키를 하면 단어 단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커서를 왼쪽으로 좀 당겨서 이 세 부분에 선택하고 붙여넣기를 하면 제가 원래 해야 됐었던 복붙 그러니까 3번 해야 됐었던 복붙을 요 윗줄 아랫줄 각각의 위치를 적당히 잘 맞춰두기만 하면 좀 더 편하게 여러분이 적용을 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적용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체크박스에 대한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결국은 라디오 버튼도 각각에 대해서 초코를 눌렀다면 기본 베이스 칼로리를 얼마 바닐라 눌렀다면 얼마 이런 느낌으로 서로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비슷한 느낌으로 if 문을 적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침 위에 3개의 if 문이 잘 있으니까 이 세 친구 통째로 복사를 해서 2배 뻥튀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금 우리가 위에다가 RB 초코, RB 바닐라, RB 요거트 이렇게 순서대로 예쁘게 잘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 세 줄, 세 단어를 복사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서로 좀 멀리 떨어진 세 부분, 지금 CB 언더스코어로 돼 있는 이 세 부분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싶어요. 바꿔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Alt 드래그를 한다고 해서 커서를 복제해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일렬로 복사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지금 우리 붙여넣기 하면 아이고 지금 이풍 복사했잖아요. 자,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일단 요 세 단어를 통째로 복사를 하시고 Alt 드래그 해가지고 커서 복제하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화살표에서 단어 단위 선택한 다음에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여기는 RB 초코로, 여기는 RB 바닐라로, 여기는 요거트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일단은 제가 가장 먼저 수행할 작업에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시고 이번에는 Alt랑 Shift를 둘 다 누른 채로 다음 부분을 클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클릭한 위치에 커서가 복사가 됩니다. 하나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지금 커서 3개가 깜빡거리고 있고 우리 클립보드에는 3줄짜리 텍스트가 지금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걸 감안했을 때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화살표하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3개 커서를 가지고 세 곳에 걸쳐서 3줄짜리 내용을 분배를 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수업 안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맨날 뭐 find 해와야 돼요. 다 일단 찾아온 다음에 뭔가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을 테니까 요 Alt로 커서를 복제한다라는 기능을 자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비주얼 스튜디오도 지원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된다는 건 당연히 인텔리제이에서도 된다는 거겠죠. 등등등 다양한 곳에서 제공하니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베이스니까 초코면 베이스를 얼마로 하면 될까요? 뭐 2000칼로리로 갑시다. 1일 권장량이에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1000칼로리, 요거트는 500칼로리 정도로 가죠. 요건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 계산된 칼로리 값을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코드는 이전에 잘 작성해 놨으니까 여기서 바로 Shift F10 눌러서 앱 켜보시고 라디오 버튼 클릭했을 때 칼로리 값이 어떻게 변화되나를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일단 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체크박스 3개 아까랑 똑같이 잘 나오고 라디오 버튼도 지금 3개가 동그라미로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코칩 눌렀다 뗐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코 같은 경우는 지금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걸 왜 라디오 버튼이라 부르는지 혹시 들어봤습니까? 이전 수업에서 나왔을까? 라디오 버튼 말 그대로 라디오 버튼이잖아요. 라디오를 우리가 아마 이제 21세기에 태어난 친구들은 라디오 기계를 본 적, 카세트 테이프 막 그런 거 본 적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국민 선풍기 같은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바닥에 세워놓을 수가 있고 버튼 4개 달려 있는 거, 정지, 미풍, 약풍, 강풍 있고 타이머 조절하는 노브 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제 보통 귀찮으니까 엄지발가락으로 누르잖아요. 원래 미풍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 미풍을 한 번 더 누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반응은 없습니다. 왜냐? 걔는 이미 눌려 있는 상태니까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약풍 자리에다가 엄지발가락을 꾹 누르면 미풍 버튼은 뻥 하고 튀어나오고 약풍 버튼이 이제 눌려있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으로 동작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저런 친구들을 라디오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초코를 아무리 클릭한다고 해도 초코에서 해제가 되진 않아요. 지금 2000칼로리입니다. 큰일 났어요. 그 다음에 바닐라를 누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초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3000칼로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트를 누르면 이제 혼종이 됐어요. 초코 바닐라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라디오 버튼 하면 초코가 눌려 있는 상태에서 바닐라를 누르면 이제 바닐라는 체크가 되고 초코에 대한 체크는 해제가 되도록 그렇게 보통 돼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예, 아니요, 동의합니다, 거절합니다 라든가 동그라미 버튼은 보통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 버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렇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 우리 앱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을 원만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초코 한번 눌렀다. 여러분은 이제 2000칼로리를 무조건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 체크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이 라디오 버튼을 완벽하게 구성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자, 우리 목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라디오 버튼 3개가 있어요. 근데 라디오 버튼이 3개가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골라야 되는 실질적인 선택지는 하나인 거예요. 객관식 문제를 낸 겁니다. 문제 하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미리 잘 준비를 해둬야 돼요.
요 세 라디오 버튼은 한 통속이다. 선풍기 한 대에 달려 있는 거다. 하나를 누르면 다른 애들은 뽑혀야 되는 거다. 라는 거를 우리가 미리 지정을 해둬야 우리 앱 뒤에 있는 코드가 알아서 초코가 눌려 있는 상태에서 바닐라를 누르면 초코 체크를 해제하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잘 됩니까 여러분? 본인이 원하면 도움 요청하셔도 돼요. 다음 주에 내가 할 테니까. 일단 내일 화요일이잖아요. 내일 이제 우리 성적 관련한 안내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 과제 넘버원이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제 생각은 다음 주는 5주차는 진도는 나가지 않고 대신에 과제 넘버원 기한을 좀 길게 잡아둔 다음에 집에서 하다가 잘 안 된다는 친구 있으면 우리 수업 시간에 월요일 수업 시간에 와서 저한테 도움받고 가시는 식으로 그런 시간을 일단 활용해 볼까 싶어요. 대신 일단 그날은 전원 출석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월요일 수업 이거밖에 없다. 아니면 월요일 오전 수업밖에 없다. 하면 화요일까지 그냥 쿨하게 쉬실 수 있게끔 그런 시간으로 일단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행스럽게도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다음 주까지 그렇게 견디면 그 뒤로는 이제 휴일 같은 거 없으니까 뭐 우리 1학기 때처럼 중간에 막 어린이날 껴있고 현충일 껴있고 그렇지 않으니까 일단 전반부를 그렇게 어영부영 해놓고 앞으로 쭉 달리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 중간고사 지금 9주차에 보는 걸로 잠정 결정이 났으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는 개천절이니까 뭐 그때는 그냥 쿨하게 휴강을 하게 되겠죠. 근데 거기는 제가 매일 출근하는 학교다 보니까 그냥 본인들 등교했을 때 잘 모른다 하면 저한테 겐톡 같은 걸로 연락하면 이 건물 여기로 와라 하면은 바로 해드릴 수가 있는 곳이니까 대충 그렇게 양쪽 반 밸런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당연히 휴강이고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라디오 버튼을 그냥 단순히 드래그 앤 드랍하는 것만으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저게 그러니까 한 문제에 대한 삼지선다 문제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두 문제에 대한 두 그룹의 라디오 버튼들을 지금 그냥 일렬로 배치를 한 거냐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요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요즘 GUI 프로그램 만드는 곳들 같은 경우는 딱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별도의 뷰를 만들어 놨어요. 라디오 그룹이라는 친구가 있었을 겁니다. 이 친구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일단 라디오 그룹을 드래그해서 적당히 드랍을 하시면 웬걸 쥐똥만하게 지금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컴포넌트 트리를 보시면 라디오 그룹이 있기는 합니다. 새로 버전이라고. 아마도 얘는 우리가 각각의 라디오 버튼을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배치하는 용도로 되어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크기는 엄청 작게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컴포넌트 트리에 있는 각각의 라디오 버튼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자 이거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일단은 저만 할게요. 이 친구를 붙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얘가 이제 어느 자리에 .xml 파일의 어느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플러스 걔가 지금 누구의 내용물로 어떤 XML 엘리먼트 또는 어떤 뷰의 내용물로 들어갈 거냐를 이렇게 점선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금 이게 프로젝터라서 살짝 구분이 잘 안 되기는 한데 아마 여러분 노트북 모니터를 할 때 이게 구분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초코를 붙잡고 라디오 그룹까지 끌어내린 다음에 살짝 마우스 포인터를 오른쪽으로 갖다 대면 아까 전처럼 점선이 생기는 게 아니라 라디오 그룹 살짝 안쪽으로 아이콘이 배치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드랍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이제 저 라디오 버튼은 라디오 그룹에 포함됩니다. 지금 파티 신청해서 수락한 거예요. 바닐라도 비슷한 느낌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고 요것도 일단 고른 다음에 드래그해서 드랍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라디오 그룹 하나에 라디오 버튼 3개가 포함되어 있는 느낌으로 컴포넌트 트리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라디오 그룹이 지금 현재 컨스트레인트 레이어 우리 맨날 쓰던 화면 안에 배치를 해야 되니까 저 친구는 아직 가로 세로 조건 지정 안 돼 있으니까 지에 대한 조건을 새로 지정해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디자인 화면 돌아오면 웬걸 방금 전에 우리가 드래그 앤 드랍했던 그 자리
부터 시작해서 라디오 버튼 3개가 일렬로 잘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제 라디오 그룹, 그러니까 요 한 문제에 해당하는, 한 통 속에 해당하는 요 전체 라디오 버튼들의 가로 세로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라디오 그룹을 고른 다음에 걔의 가로 세로 조건을 한 번 더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다시 한번 Shift F10을 눌러서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해볼게요. 초코 눌렀더니 2000칼로리 됐어요. 우리 목표는 바닐라를 클릭했을 때 초코에서 동그라미가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미풍, 약풍, 강풍을 고르는 느낌으로 저 3개의 라디오 버튼이 한 문제에 대한, 한 선택지에 대한 객관식 문제로서 잘 작동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잘 하셨다면, 자,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3개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앱을 딱 처음 켰을 때는 어떤 라디오 버튼에도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쭉 가면 얘는 베이스가 없는, 그냥 토핑만 올렸다 내렸다 해서 먹는 그런 느낌의 아이스크림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무조건 아무튼 아이스크림 가게에 왔으면 이 3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골라야 된다. 그래서 선택지를 이제 초코 고름, 바닐라 고름, 요거트 고름 또는 아무것도 안 고름, 제4의 선택지를 배제를 하고 싶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은 제4의 선택지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딱 켠 채로 라디오 버튼에 손 절대 안 대고 주문 버튼 나중에 만든 거 누르면 돼요. 근데 그게 싫다, 무조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만들고 싶다 하면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주문 버튼 누를 때 아니 베이스는 고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이스크림 가게 처음 오십니까? 이런 식으로 실패 메시지를 띄우는 방법이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쓴다면, 예를 들면 앱을 딱 처음 켜자마자 초코에 미리 체크가 돼 있는 상태로 스타트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닐라를, 자, 초코가 눌려 있을 때 초코를 누른다고 해제가 되지 않아요. 바닐라를 누르면 해제가 되긴 하지만 이제는 바닐라가 눌려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를 체크해 놓은 상태로 스타트를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 셋 다 고르지 않는다라는 선택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앱을 딱 처음 켜자마자 라디오 버튼 3개 중에 하나에 체크드 어트리뷰트를 true로 미리 지정해 둔다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건 .xml 파일에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선호하는 초코 바닐라 요거트 중에 저는 초코로 하도록 할게요. 친구를 고른 다음에 이건 워낙 자주 쓰는 거다 보니까 커먼 어트리뷰트에 바로 체크드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마 빼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빼기 모양은 이 뷰에 대해서, 이 XML 엘리먼트에 대해서 저 어트리뷰트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기본값을 쓰겠다라고 인포멀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긴 한데 저 빼기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저 친구를 맨 처음부터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스타트할 거다, 또는 맨 처음부터 절대 체크되지 않은 상태로 스타트할 거다, false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true로 지정했다면,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정했다면 당연스럽게도 저 체크박스에 대한 XML 엘리먼트에 어디 갔냐? 아, 이건 체크박스네요. 미안해요. 라디오 버튼에 대해서 체크드 어트리뷰트 true로 맨 처음에 하겠어와 같이 제대로 잘 반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우리가 직접 지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 한 줄은 지금 첨가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좋아하는 셋 중에 하나를 체크드 어트리뷰트를 처음부터 true로 세팅해두고 스타트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무조건 셋 중에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 위에다 시럽을 얼마나 뿌릴 거냐, 시럽량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요 예시에서는 그 시럽량을 입력받을 때 사용자가 직접 키보드를 쳐서 뭐 3000 하면은 3리터를 때려 붓는 느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전에 에디텍스트라는 친구를 써봤는데, 근데 시럽량 같은 경우는 숫자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핸드폰 쓸 때 웹사이트 잘 만든 웹사이트 가면 뭐
연월일 같은 거 드롭다운 리스트로 튀어나오는 동네가 있고, 아니면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하는 칸 마우스 갖다 엄지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일반적인 본인이 쓰던 천지인이라든가 쿼티 키보드 대신에 그 전화기 숫자 키패드가 대신 뜨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진행되셨으면 이번엔 파레트의 텍스트 부분 골라보시면, 우리가 이전에는 텍스트 뷰 말고 요 밑에 있는 에딧 텍스트들 중에 플레인 텍스트 그냥 특별하게 해주는 거 없는 일반적인 버전을 골라서 써봤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뭐 비밀번호는 그거겠죠? 키보드로 사용자가 치긴 하지만 에딧 텍스트 자리에는 예를 들면 동그라미라든가 별로 대신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딧 텍스트라 보면 될 겁니다. 이메일은 그 골뱅이 키 보여주는 걸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넘버, 뭐 시럽을 음수만큼 넣진 않을 거잖아요. 요 넘버 골라갖고 드래그 앤 드랍 하신 다음에 적당히 가로 영역으로, 가로는 최대 크기 같도록, 그 다음에 세로는 요거트 바로 아래에 붙도록 그렇게 조건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기준, 그 다음에 귀찮으니까 화면 오른쪽 기준 하고, 레이아웃 위즈를 최대 크기가 되도록 하면 쭉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딧 텍스트 적당히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능숙한 솜씨로 저 친구의 아이디 지정해 둔 채로 컨트롤 탭 해갖고 칼큘레이트 메서드 정의 내용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최종 프로젝트 할 때도 일단 우리는 간단한 앱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파레트에서 뷰들 가져와 가지고 새로운 앱 화면을 구성할 거예요. 그때도 지금이랑 거의 완벽히 똑같은 느낌으로 각각 뷰들 배치해서 진행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방합니다. 막 미적 감각이라든가 여러 핸드폰에서 각각 예쁘게 잘 나오게 커스터마이즈를 한다든가 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또 능숙한 솜씨로 이 에딧 텍스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디를 지정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et 언더스코어 하고 실험량이니까 실업량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엔터 2번 쳐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탭해서 점 자바 파일로 넘어갈 거예요. 요거 지금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아이디를 지정하는 건 새로운 이름을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에딧 텍스트 아이디를 저걸로 바꾸는 건데 이전에 클릭을 한번 잘못해서 다른 애꿎은 라디오 버튼의 아이디를 저거로 지정한다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름을 정하는 건 온전히 프로그래머인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왜 지금 방금 저거 추가했는데 왜 이전에 한 애 아이디를 바꾸지? 같은 의문을 갖거나 할 수가 없어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정한 이름을 철자를 잘못 썼다. 그럴 땐 얼마든지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언 적을 때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이름 지정할 때라든가는 꼭 내가 지금 붙여야 되는 친구의 아이디를 잘 붙이고 있는 거냐, 컴포넌트 툴이라든가 이 디자인 화면 확인해 가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대충 하셨으면 컨트롤 탭에서 돌아와 봅시다. 자, 여기서도 결국 하는 일은 똑같아요. 에딧 텍스트는 다행히 하나니까 한 번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딧 텍 정도 하면 에딧 텍스트 뜰 거고, et 언더스코어 귀찮아요. 좀 이따 복붙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find view by id 하면 되고, r.id. 실험량 한 다음에 세미콜론 하고 뭐 적당히 더블 클릭해서 붙여넣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find 해놓고 스타트를 하죠. 자, 요거 키보드로 닫히면 안 돼요. 그럼 일단은 빨간 줄 그어줄 겁니다. 에딧 텍스트 같이 임포트 문 미리 잘 적어놔야 이 이름 그대로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빨간 줄이 쳐질 거예요. 그것 감안하면 방금 저처럼 자동 완성을 최대한 빌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전에 정한 이름을 내가 여기 또 똑같이 적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자동 완성을 100% 신뢰해가면서 쓰시는 게 무조건 유리할 거예요. 일단 그렇고 여기 잘 적어 두셨으면 이제 내려가서 쓸 수 있겠죠. 적당히, 잠깐만 나 지금 잘하고 있지. 전 지금 순서가 바뀐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적당히 내려가서 저 이 품은 덩어리들 아래에다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선언 하나를 추가해 놓고 가도록 하죠. 은 한 다음에 저기다가 edit 텍스트에 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들고 와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인트 형식 값을 산출해 갖고 실험량에 담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칼로리스에 더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 et 언더스코어에 일단은 그 edit 텍스트 사용자가 고른 실험량 글자들이 담기는 edit 텍스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get 텍스트 하면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C 그러니까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렇게 int 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수식을 적을 수 있었잖아요. str 괄호 열고 닫고라든가. 근데 일단은 파이썬 동네에서는 내가 지금 내 손에는 스트링 형식 값이 있다. 그다음에 거기 적혀 있는 글자에 따라서 예를 들면 10 두 글자가 적혀 있다면 int 형식 값 10을 내가 최종적으로 얻고 싶다. 라면 보통은 요거는 지금은 새로 치는 거니까 따라서 한번 쳐봅시다. 대문자 i로 시작하는 인티저라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오리지널 자바에 있는 기능입니다. 인티저에 점 찍고 파스인트라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이 친구를 쓰시면 이제 스트링을 하나를 받는 친구예요. 스트링 하나를 받아서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인트 형식 값을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 어트리뷰트에 대한 오리지널 자바의 스트링 형식 값, 결과적으로는 그 글자들만 살짝 떼가지고 들고 와서 그걸 최종적으로 실험량에 담도록 선언을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할 일은 뭐 간단하게 칼로리스에 더하기 는 해갖고 실험량 값을 더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토핑 적용됐고 베이스 적용됐고 실험량 잠깐만 그래요. 이거 지금 배율을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험량 일단 밀리리터 단위로 한다 칩시다. 시럽 1ml가 몇 칼로리입니까? 대충 아이스크림 가게 물 탔다고 상정하고 그냥 이 정도로 갈게요. 저게 생 지방 당분이면은 그거잖아요. 그 8입니까? 9입니까? 지방이 지질 기억납니까, 여러분? 초중고 시절에 나왔던 것 같은데 탄수화물이 4였던 걸로 기억하고 그램당 킬로칼로리가. 근데 여기는 부피니까 아무튼 2배 뻥튀기 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뒷면 코드까지 잘 적용됐어요. 그러면 Shift F10을 눌러서 일단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실행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멈췄다고 나와요. has stopped 해가지고 앱을 딱 쳐서 이제 열려고 하는데 뭔가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바로 그냥 쏙 들어가 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열어줘 하면 또 계속 닫히고 있어요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 과제를 하든가 할 때 이런 느낌으로 저는 지금 .java 파일에는 오류가 지금 하나도 안 떴단 말이에요. 지금 자바 코드 문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앱을 실질적으로 실행해서 우리 화면을 보여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지금 손절을 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왼쪽 보시면 이 친구를 잠깐만 런이 아니지, 요 밑에 있는 그래요, 요 고양이 그림을 누르시면 됩니다. 로그캣이라는 이름, 나무 판때기 고양이라는 이름을 누르시면 이제 내 핸드폰이 진짜 기계도 요거 지원해요. 가짜 기계는 물론 지원하고요. 내 핸드폰이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한테 이런 내용들을 메시지를 보냈다 하는 것들을 소위 로그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은 요렇고요. 디버거는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손절 당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살짝 보면 빨강색으로 지금 뭔가 그럴싸한 느낌의 오류 메시지스러운 게 잔뜩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로그캣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남겨놓고 퇴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로그캣을 까서 보시면 가장 가까운 곳에 지금 number format exception for input string 따옴표 해갖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파이썬 수업이라든가 등등에서도 자주 구경했겠죠. 파이썬 수업에서도 이제 오류 메시지 뜨면 예를 들면 가장 첫 줄이나 가장 마지막 줄에 이게 무슨 오류냐, 예를 들면 타입 에러다,
아니면 뭐 밸류 에러다, 인덱스 에러다 그런 것도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로그캣 같은 경우는 이 오류 덩어리의 가장 윗부분에 설명이 적혀 있고, 그래서 어디 적혀 있는 무슨 코드를 실행하다 털렸습니다. 그 다음에 걔를 왜 실행하고 있었냐, 그 다음에 걔를 왜 우리가 지금 파스인트 내용을 실행하다 털렸나 봐요. 이 부분에서 저 내용을 실행하다 털렸나 봐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이제 우리가 적은 코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점 자바 파일을 77줄 calculate 내용을 실행하다 털렸습니다. calculate를 언제 실행했냐? uncreate, 그러니까 앱을 처음 만들 때 uncreate 메소드 정의 내용물 가장 아랫줄에 있었던 calculate 호출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파스 인트를 하다 털렸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금 오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요거는 파이썬 동네도 마찬가지긴 해요. 0글자짜리 스트링을 밀어놓고 인트 값 줘하면 우리한테 그냥 기본적으로는 0을 주지 않고 그냥 꺼지라고 지금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왜 지금 왜 지금 0글자짜리를 가지고 파스 인트를 하고 있냐라면 에디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0글자짜리가 담겨 있는 채로 스타트를 했기 때문이다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우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xml 파일 가셔서 에디텍스트 고르시고 그 다음에 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가장 기본에 해당할 만한 0하고 엔터를 쳐주면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0이 적혀 있는 채로 스타트 할 거기 때문에 0칼로리가 적용된 채로 일단 앱을 켜는 건 가능해질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0이 적혀 있는 채로 스타트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뭐 클릭하거나 하시면 진짜 그 예쁜 숫자 키보드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상기계면 내 진짜 키보드를 써서도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코칩 같은 걸 잠깐만 꺼져버렸다고? 다시 한번 켜볼게요. 1ml 초코칩 적용됐어요. 그래서 2202칼로리 10ml 해볼게요. 2020칼로리 100, 초코칩 클릭하면 2400칼로리, 1000 하면 4000칼로리, 10,000. 이제는 거의 폭식의 영역에 도달했어요. 22,200칼로리 이런 느낌으로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는 제가 지금 이제 10억이 넘는 숫자를 입력하다 보니까 인트 형식 범위를 벗어나서 털렸다라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 조금 느낌이 이상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0을 하나 뺀다고 하더라도 그게 즉각적으로 지금 밑에 있는 텍스트 뷰라든가 프로그레스 바에 적용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건 일단은 에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바꾼 다음에 위에 어딘가를 클릭을 했어요. 걔네들은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잘 붙여놨으니까요. 그래서 쟤네를 클릭하면 칼큘레이터가 호출될 거고, 그러면 그 시점에 에디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들고 가서 2배 뻥튀기를 해서 칼로리에다가 덧셈을 시켜줍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예를 들면 요즘 뭐 웹사이트들도 자주 제공하잖아요. 뭐 비밀번호 변경 같은 거 할 때 지금 네 비밀번호가 얼마나 취약한지 빨강색, 주황색, 녹색으로 보여준다거나를 우리가 글자를 칠 때마다, 그러니까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변경될 때마다 그 작업을 수행해주는 웹페이지들 여러분 자주 구경해 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검색창 같은 거, 네이버 검색창 같은 것도 우리가 글자 대충 적다 보면 알아서 좀 추천을 해주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걸 자주 입력한다. 예를 들어 제 이름 입력하면 뭐 누구누구 뭐 이런 느낌으로 뒤에다가 태그를 달아줄 겁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자 일단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에디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뭘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희망하진 않아요. 우리는 에디 텍스트를 클릭한 다음에 에디 텍스트를 누르는 것만으로는 기본적으로는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바뀌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J를 누른 다음에 완전 다른 곳을 누르면서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진짜 키보드를 입력하든가요. 그렇기 때문에 J에 대한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붙이는 걸로는 현재 우리가 꿈꾸는 그런 좀 더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에디 텍스트에 대한 텍스트 어트리뷰트, 그게 혹시나 바뀌었다면 그 시점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물, 코드 내용물, 지금 같은 경우는 칼큘레이트를 호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우리의 자바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실행되는 거 확인하셨다면 .java 파일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코드를 칠 것 같아요. 살짝 스크롤을 올려서 uncreate
메서드 정의 내용물까지 오도록 합시다. 자, 지금 calculate는 잘 적어놨어요. edit text 내용물 정상적으로 잘 반영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너무 큰 숫자나 0글자짜리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요. 근데 문제는 걔가 우리가 원할 때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체크박스를 체크했을 때뿐만 아니라 edit 텍스트를 갖고 놀 때도 calculate를 그때그때 한 번씩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담아서 우리가 여기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전까지 이벤트 핸들러 지정하거나 할 때는 .xml 파일을 빌어 갖고 했는데 .java 파일에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딱 앱을 처음 켜자마자 사용자가 edit 텍스트 바로 건드려도 그때부터 적용이 되도록 하고 싶으니까 일단 이건 uncreate 내용물로서 적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적혀있던 코드랑 calculate 호출식 사이에다가 적당히 엔터키를 친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거를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지금 화면 밑에 깔려있는 라디오 버튼 밑에 깔려있는 edit 텍스트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 edit 텍스트를 find를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edit 텍스트 t 언더스코어 정도까지 하고 find view by 하고 r.id. 하고 적당히 이름 깔맞춤 시켜주고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뭐 어트리뷰트를 가져온다거나 그런 데이터 측면에서의 작업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아직 앱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지혜를 갖고 놀아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일단 find를 해 오시고 뭐 이 치기 귀찮다라면 밑에 있는 거 복붙하셔도 되겠죠. 아무튼 이 상태에서 et 언더스코어 하고 적당히 탭 치고 점 찍은 다음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자동 완성을 지금 해줬어요. 이 add text changed listener라는 친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게 안 떴다 라면 그냥 add 정도만 치면 add t 정도까지만 치면 자동 완성 목록에 튀어나올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요. 그래서 얘를 엔터를 쳐주세요. 뭔가 이름만 봐도 텍스트 체인지드에 대해서 리슨을 해주는 친구를 add를 하는 그런 느낌의 메서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지금 괄호 안에다가 텍스트 watcher라는 친구를 하나를 추가해야 된대요. 자, 여기는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서 지금 new를 한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가해야 될 만한 적절한 텍스트 watcher라는 친구가 뜰 겁니다. 그래서 걔를 고른 채로 엔터를 쳐주세요. 텍스트 watcher라는 친구를 고르고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면 이런 느낌으로 뭔가 좀 무시무시한 자동 완성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중괄호 열고 닫고에서 메서드 정의 3개가 들어있는 중괄호 열고 닫고를 지금 해준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 이름만 봐서는 before text changed 그 성형외과 같은데 광고 같은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2개 사진 열어놓고 지금 광고하고 그러잖아요. 이전 이후 해가지고 의느님의 힘이죠. 아무튼 그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변경되기 이전 시점에 뭔가 내용을 실행하고 싶다. 또는 변경되는 도중에 어떤 부분에 무슨 글자가 바뀌었다라든가 해서 변경되는 도중에 아니면 그 변경이 다 끝나서 결과적으로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새로운 값으로 바뀌었을 때 잘 적용됐을 때 내용물을 실행한다든가 그렇게 전, 중, 후 같은 느낌으로 서로 다른 타이밍에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도 있게끔 메서드 정의를 3종 세트를 한 방에 지금 자동 완성을 해줬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는 보통은 이 before 어쩌고는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 before 어쩌고는 언제 하냐?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입력받는 거긴 한데 이진수 숫자를 입력받는 상황을 상상을 해봅시다. 그럼 저 사람은 일단 숫자 키패드가 뜨긴 하지만 0 또는 1 두 개의 키만 유효하게 누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숫자 키패드는 당연히 0, 1, 2, 3, 4, 5, 6, 7, 8, 9 골뱅이란다. 우물정이랑 별까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지금 최근에 입력한 게 3이다. 3글자다. 그러면 그거를 디스카드를 하도록 버리도록 입력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만들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뒤에 있는 지금 텍스트 어트리뷰트 내용을 바탕으로 그걸 이진수 표현으로 간주해서 10진수로 바꾼다라는 코드를 실행해서 방금 전처럼 앱이 꺼져버린다든가 하는 상황을 예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사전에 이번에 들어온 새로운 글자,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가 뭐냐, 그걸 적용할 거냐 말 거냐 등등을 여기서 지정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비슷한 느낌이고 얘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이후니까 지금 보면 위에 있는 친구들의 인수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 끝난 이후에 뭔가 실행하고 싶다 할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요 애프터 텍스트 체인지들을 쓰게 될 것 같아요. 그걸 바탕으로 자 그래서 사용자가 아무튼 뭐 키패드를 치든 예를 들면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글자를 하나를 지웠든 결과적으로 글자가 바뀌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미리 잘 준비해둔 칼큘레이트를 호출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글자가 바뀔 때마다 뭐 복붙을 하든 그런 모든 상황에 적용될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엔터 쳐가면서 진행하셨다면 요 닫는 중괄호 개수라든가 세미콜론에서 지금 문장을 완성한다든가 등등은 다 적용되어 있는 상태로 끝을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다시금 Shift F10 눌러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4주차 내용 오늘 할 수 있을까? 지금 벌써 20분입니다. 제가 일단 다음 주부터는 알람을 3시간 전에 울도록, 그러니까 우리 6시 수업이잖아요. 3시에 울도록 하고 그때부터 출발을 해야겠어요. 제가 강북에서 지금 강남으로 오고 있는 거라서 그 국립현충원 드리프트를 해서 우회전을 해갖고 교통지옥을 뚫고 이제 국립현충원 뒷산을 넘어갖고 지금 등교하고 있는데 평소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하시면 짠 해서 0 떴고 2000칼로리 그 다음에 10, 100, 1000 이게 지금 즉각적으로 보이면 좋겠는데 이게 가장 됐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1, 0, 0, 0, 0, 0, 0, 0, 0 이게 지금 2억이죠. 0, 20억이 된 거죠. 여기서 또 0 하면 이때 이제 터진 느낌으로. 그래서 매번 제가 키보드 누르든가 해서 텍스트 어트리뷰트 바뀔 때마다 실제로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즉각적으로 적용되냐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 0 한 글자 적혀 있잖아요.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다시금 아까 전 그 오류의 재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0 글자짜리를 붙잡고 인트 형식 값을 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나는 사용자를 신뢰한다고 그냥 진행하셔도 되고 원한다면 적당히 분기 흐름 집어넣어서 텍스트 어트리뷰트 0글자짜리면 0칼로리로 간주한다와 같이 예의 조항으로 두는 방법이 있게 되겠죠. 아무튼 에딧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는 사용자가 에딧 텍스트 그 네모난 부분을 클릭했을 때 뭔가를 해주고 싶진 않을 거예요. 사용자가 그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보통 사용자는 자기가 뭔가 글자를 바꾸거나 그러니까 자신이 마음먹은 그 숫자를 입력했을 때 즉각적으로 글자를 키를 누르거나 할 때마다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는 걸 희망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용은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java 파일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언클릭도 일단 가능은 합니다. 네, 언클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xml 파일에서 했었고 얘 같은 경우는 .java 파일에서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정리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에딧 텍스트도 적용이 끝이 나는 셈이 됩니다. 자, 궁금한 점 있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요 정도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데 예를 들면 달력 앱, 일정 관리 앱 같은 거 만든다 할 때 저런 뷰들 정도만 적당히 쓰면 큰 무리 없이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쟤네를 지금은 3개, 3개, 하나 이런 식으로 했지만 거기는 좀 더 많이 또는 그때그때 다르게 다른 개수만큼 사용자한테 보여준다거나 해야 되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대충 진행하셨으면 이제 아껴놨었던 발사 버튼을 주문 버튼을 한번 추가를 해봅시다. 주문 버튼을 추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미 칼큘레이트가 끝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칼로리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팝업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까지 하면 대충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능숙한 솜씨로 버튼스에 있는 버튼 적당히 들고 와서 아무데나 배치하셔도 돼요. 일단 저는 프로그레스 바 아래쪽에다 깔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적당히 한가운데 위치하도록 들고 가 볼게요. 그래서 가로 세로 조건 지정하셨다면
이제 얘 아이디랑 텍스트 어트리뷰트 지정하고 언클릭 어트리뷰트 적용하고 그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정의 적고 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대충 되셨다면 이제 다시 이 버튼 잘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얘 아이디는 뭐 bt 언더스코어 런치로 가죠. 뭐 발사 버튼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도 어딨냐? 뭐 주문 정도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언클릭 얘는 버튼이니까 커먼 어트리뷰트에 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우리는 저 뷰 이름 아이디를 적고 그 다음에 이벤트 이름을 적고 엔터키를 쳐둡시다. 그 다음에 요거랑 완전 똑같은 여기다 지금 지정해 놓은 거랑 완전히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 정의를 좀 이따 점 자바 파일에 적을 거니까 지금 시점에 엔터 치고 컨트롤 C에서 쟤를 일단 복사해 놓은 채로 점 자바 파일로 넘어가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점 자바 파일 넘어와서 능숙한 솜씨로 적당히 밑에다 엔터키를 치고 요 위에는 언클릭이라는 미리 적혀 있는 이 친구는 체크박스 눌렀을 때 레디오 버튼 눌렀을 때 이 내용물 요 원클릭 메서드가 호출될 거예요.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서 동등한 이벤트 핸들러를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버튼만 기회를 클릭했을 때 수행하는 작업이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에 대한 메서드 정의는 지금 새로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능숙한 솜씨로 퍼블릭 보이드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 괄호 여시고 뷰 골라서 엔터키 쳐주시고 V 정도로 한 다음에 여는 중괄호 해서 일단 메서드 정의 구성을 끝을 내둡시다. 그 다음에 좀 기다리면 기다리거나 강제 저장을 하시면 원 유시지라고 뜨면 지금 적용 성공한 거예요. 자,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뭘 할 거냐? 지금 일단 우리가 하고 싶은 작업은 현재 칼로리 값이 예를 들면 3000칼로리 초과했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서로 다른 팝업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 주문을 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칼큘레이트가 진짜 시도 때도 없이 호출될 거예요. 일단 앱을 처음 켜자마자 호출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사 버튼을 누르기 전에 칼큘레이트는 반드시 한 번 이상 호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무슨 상호작용을 했든 그 뒤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칼로리 값이 바뀔 만한 모든 상황에 칼큘레이트를 호출하도록 지금 실행 흐름도 잘 구성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사 버튼 누를 때 다시 칼큘레이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못 믿겠다라면 지금 칼큘레이트 호출식 적으시면 되고요. 근데 안 적으셔도 돼요. 지금 칼로리스라는 필드 안에는 지금 우리가 3000칼로리가 넘었냐 안 넘었냐를 논의하기에 적합한 적절한 칼로리 값이 무조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if 문만 적으시면 될 겁니다. if하고 탭 치시면 자바의 if 문 첫 줄을 적기 위한 괄호 열고 닫고를 자동 완성해 줄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스가 예를 들면 3000칼로리를 초과했냐 탭한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else 부분도 미리 붙여 놓을 수 있겠죠. 와 같이 적어둘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양쪽에 대해서 팝업 메시지를 보여준다라는 건 같은데 무슨 글자들을 보여줄 거냐를 지금 조금 다르게 가져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팝업 메시지 보여주는 방법 다양하게 있을 건데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가장 클래식 같은 느낌의 가장 원초적인 느낌의 팝업 메시지 띄우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일단 실행 흐름 구성하셨다면 대충 일단 if 부분 먼저 갑시다. 3000칼로리 초과했을 때 주문했을 때 뭐라고 답변할 것이냐. 그래서 대문자 T 한 다음에 5 정도까지 하면 토스트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토스트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이제 꾹 눌렀다 좀 기다리면 빵이 이제 뿅하고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느낌의 새로 등장하는 메시지 박스 비슷한 거를 이 친구를 써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토스트 자동 완성 당해주시고 점 찍으면 make text라는 그럴싸해 보이는 이름이 지금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토스트 메시지를 만들어서 바로 보여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엔터를 칩시다. 그러면 우리한테 뜬금없이 이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컨텍스트 무슨 뜻입니까?
대충 맥락, 문맥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이 컨텍스트 자리에는 소문자 T로 시작하는 this를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컴마하고 스페이스를 합시다. 자, 이거 살짝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기서 디스 컴마 띄고 하시면 저처럼 컨텍스트 콜론 해가지고 약간 회색으로 내가 적지도 않은 글자들이 뿅 하고 튀어나오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거 혹시 뜬 사람 있습니까? 컨텍스트라고. 기본 세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요걸 껐다 켰다를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얘 단축키가 컨트롤을 2번 그냥 연타를 하시면 얘는 아니네? 이거 단축키 뭐였지? 비주얼 스튜디오는 컨트롤 이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컨텍스트 콜론 이런 식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글자는 제가 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this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인수값을 this로 하겠다라고 정했는데 그게 무슨 인수에 대한 인수값으로서 이걸 지정했냐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컨텍스트라는 인수 자리에 this를 담고 스타트하도록 세팅해놨다라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알려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나중에 여러분 딴 데 갔다 왔을 때 저렇게 회색으로 적혀 있는 거는 일단은 안 치셔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괄호 열고 조금 기다리면 컨텍스트로 물어볼 건데 this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글자를 보여줄 것이냐. 이제 3000칼로리 넘었으니까 당신은 너무 많이 먹어. 이건 자유롭게 적으셔도 돼요. 배가 터져 죽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무슨 텍스트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할 거냐를 자유롭게 지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컴마 하면 그 뒤엔 이제 듀레이션을 우리 보고 그러니까 얘를 얼마만큼 띄울 거냐를 우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인트 형식 받기는 하는데 자, 일단 인트 형식을 받는다.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조금 수상하게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게 초 단위일 수도 있고 밀리초 단위일 수도 있고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역시나 0 또는 1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버전, 적당히 뜨다 지가 알아서 꺼지는 버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예를 들면 그 토스트를 사용자가 누르든가 해야지 내려가는 버전. 우리는 보통을 롱을 쓰게 될 것 같아요. 롱 고르고 여기까지 하면 일단 make 텍스트에 대한 메소드 호출식이 끝이 납니다. 이제 텍스트 하나를 만든 셈이 돼요. 그래서 컨텍스트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로 해주세요 했고 무슨 텍스트 보여줄 거냐 그 다음에 걔를 얼마나 오래 화면에 띄울 거냐 지정했고 괄호 닫기까지 잘 하신 다음에 점을 찍으면 이제 show라는 이름의 메소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만든 텍스트를 지금부터 바로 보여준다. 근데 지금이 언제냐 하면 발사 버튼 클릭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미리 3개 만들었다가 하나 골라갖고 나중에 띄울 수도 있을 건데 뭐 토스트 그렇게 무거운 거 아니니까 적당히 그때그때 만들어서 쇼하도록 코드 짜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전체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이제 3000칼로리 미만으로 인간적인 주문을 했을 때의 메시지 서로 다르게 보여주도록 else 부분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느낌표를 해주도록 합시다. 저 사람 살아남았으니까요. 이 정도까지 하면 다시금 저장하고 Shift F10 눌러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얘 지금 원 UCG라고 뜨는 게 정상이에요. 발사 버튼에 대해서 이벤트 핸들러로서 지정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것만 하다 집에 가게 생겼는데 벌써 1시간 반 지났어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초코 베이스니까 2000칼로리 주문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하고 뜨는 것 같아요. 좀 오래 있다가 꺼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럽을 10리터를 때려 박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0칼로리예요. 주문하면 당신은 너무 많이 먹어 배가 터져 죽었습니다와 같이 서로 다른 메시지를 보여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소위 통신이라고 할 만한 우리가 지금 ICT 과긴 한데
통신과 관련한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들고 온다던가 하는 거는 일단 우리 수업에선 다루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 회사 가서 그런 걸 다룬다라면 안드로이드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걸 쓸 확률은 사실상 요즘은 제로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소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다양한 추가적인 플랫폼들 직접적으로 끌어와 가지고 안드로이드에 추가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요? DLC 같은 거를 추가로 깔아 가지고 데이터를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에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쪽은 여러분 열심히 영어 설명서 읽어가면서 진행하게 되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수업 안에서는 내 핸드폰 안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다루도록 일단은 그런 느낌으로만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써본 느낌 정도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고 그래서 이제까지 사용자가 뭐를 어떻게 골랐냐 꾸준히 뒤에서 계산을 그때그때 한다든가 아니면 마지막 발사 버튼 눌렀을 때 한 번에 계산한다든가를 자유롭게 여러 번 세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그 계산 결과를 즉각적으로 특정 뷰에 예를 들면 프로그레스 바 게이지 왔다 갔다 한다든가 텍스트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이 앱 화면 위에다가 별도의 살짝 검은색 창을 띄워서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표시한다든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첫 번째 세트 마지막 실습은 끝이 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 슬라이드 구경하고 오늘은 이것만 하고 집에 갑시다. 한 10분 커트하는 걸 목표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새로운 뷰들 체크박스는 지난주에 다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적당히 설명했으니까 영상 안 본 친구들은 굳이 한 번 더 보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중간고사 기간에만 한 번 더 보시고 아무튼 체크박스는 역시나 아무튼 누를 수 있는 친구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클릭 어트리뷰트가 달려 있습니다. 체크박스 클릭했을 때 뭐 할 거냐?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뭐 하는 박스냐? 이거 클릭했을 때 뭐가 되는 거냐? 우리 같은 경우는 토핑, 초코칩을 얹을 거냐 안 얹을 거냐 체크돼 있으면 초코칩을 얹는 것이다 와 같은 것들을 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기 위해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이라든가 텍스트 뷰랑 다르게 네모 박스 오른쪽에다 우린 지금 한국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가상기기는 영어 버전이다 보니까 체크박스가 왼쪽에 있고 글자가 오른쪽으로 우종서라고 보통 부르죠. 그렇게 지금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사람이 눌렀냐 안 눌렀냐 지금 시점에 눌려 있냐 그렇지 않냐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게끔 isChecked라는 메서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체크드 어트리뷰트가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체크박스는 지금 살짝 볼게요. 우리가 체크박스를 추가할 때 파레트에 버튼스 파레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버튼스에 있는 체크박스, 칩, 라디오 버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크박스는 버튼의 일종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얼마든지 맞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버튼이랑 다르게 얘는 데이터를 하나를 추가로 지니고 있는 친구예요. 담아둘 수 있는 친구입니다. true, false를. 그리고 그때 서로 그러니까 true가 담겨 있었다면 해제되는 애니메이션 보여주고 걔를 false로 바꾸고 등등 일반적인 버튼과 다른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버튼 다 가지고 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 언클릭 어트리뷰트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는 아무튼 얘도 누를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언클릭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뭐하는 동의냐 거절이냐 같은 거 표시하기 위한 텍스트 어트리뷰트 똑같이 있고 역시나 우리 우종서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동그라미 오른쪽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체크박스에 더해서 그 초코를 2번 누른다고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짝수번 누른다고 해제되는 게 아니라 그 동일한 문제에 대한 다른 라디오 버튼을 누를 때 이전에 눌려 있었던 애가 뽕 하고 튀어나오는 느낌의 버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라디오 버튼들을 모아서 다룰 수 있는 별도의 뷰, 라디오 그룹이 존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일단 저런 친구가 있으면 우리가 3가지 문제 낼 때 객관식 문제 3개 푸는 앱을 만든다고 할 때 라디오 그룹 3개 추가해서 각각 라디오 버튼 뭐 2개, 4개, 5개씩 추가해 갖고 얼마든지 우리가 앱 화면 구성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그냥 여기 새로운 문제 내야 돼.
오지선다 문제로 낼 거야 와 같은 상황에서 이 라디오 그룹이란 친구 얼마든지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들고 와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트리에다가 잘 드래그 해갖고 담아두시면 다른 라디오 버튼 잘 눌렀을 때 그 동일한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라디오 버튼을 눌렀을 때 기준에 눌린 친구 체크드 어트리뷰트를 false로 바꿔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눌려 있냐 그렇지 않냐를 확인할 수 있게끔 isChecked메서드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약하면 체크박스의 변종, 버튼의 변종이자 체크박스의 변종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부터 달려있긴 했는데 뒤에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어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통은 요즘 프로그레스 바는 바 형태를 잘 쓰지 않고 동그라미 형태를 쓰잖아요. 막 본인들 회사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그 사색 있잖아요. 그런 거 왔다 갔다 하고 막 공처럼 뭉쳤다 막 다시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보여주는 동글뱅이형 프로그레스 바를 많이 쓰긴 하는데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클래식한 가로 버전 프로그레스 바를 써봤습니다. 자, 얘도 아무튼 누를 수는 있기는 해요. 에너지 바를 눌렀을 때 뭔가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을 거예요. 사용자가 프로그레스 바를 눌렀을 때 특정한 코드를 실행한다. 그건 거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스터 에그 같은 느낌의 비밀 기능 같은 거 만들지 않는 이상 얘는 실질적으로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특별한 데이터는 맥스 어트리뷰트랑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땅이 얼마냐 그 다음에 지금 얼마냐를 지정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요즘 버전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만땅을 초과한다고 해서 오류가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엄청 옛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맥스가 100으로 고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0에서 100 사이 값만 유효하게 입력할 수 있었던 시절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린 보통은 맥스 어트리뷰트는 미리 지정해 두고 적절한 타이밍에 그러니까 앱 실행되는 도중에 적절한 타이밍에 저 프로그레스 바의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를 변경함으로써 게이지를 왼쪽으로 당기거나 오른쪽으로 밀거나 와 같이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쓰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 동네에서는 기본적으로 인트 형식 값을 보여주는데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동네는 예를 들면 더블 형식 값, 플롯 형식 값을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 그러니까 이렇게 게이지 같은 느낌이긴 한데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도 있는 버전이 보통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밝기 조절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얘도 프로그레스 바 위에다가 동글뱅이 하나를 추가로 놔뒀다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 동글뱅이가 있을 때 우리는 저 밝기 줄이고 싶네라든가 그런 욕구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프로그레스 바에 더해서 언클릭 이벤트를 추가로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이제 요즘은 거의 쓰지 않는 기능이긴 한데 이런 애들을 화살표 키를 써서 왔다 갔다 할 때랑 그 다음에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잠깐만 얘는 지금 제공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위아래 화살표를 할 때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로 할 때 배율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할 때는 1단위가 아니라 10단위로 왔다 갔다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컨트롤 화살표 등등으로 할 때 서로 다르게 배율을 가져가도록 지정하는 그런 버전도 있고 다양한 걸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얘도 비슷하게 그래서 지금 미니멈은 0인 것 같고요. 맥시멈은 100인 것 같아요. 얘는 지금 맥스 어트리뷰트 100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때그때마다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를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 프로그레스 바의 변종이다라고도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저런 느낌으로 입력용으로 쓰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에딧 텍스트 숫자 입력용 버전을 써봤어요. 지금 우리 가상기기는 일단 미국 버전이기 때문에 한영키가 들어가 있지는 않긴 하지만 이전까지는 노멀한 쿼티 키보드가 튀어나왔습니다. 가상머신 기준으로요. 여러분 진짜 핸드폰이면 맨날 쓰던 그 키보드가 뜰 거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숫자 입력용 버전이랍시고 우리가 만들어놨어요. 자, 요거 방금 소개를 안 했는데 얘는 여전히 에딧 텍스트가 맞아요. 이거 저만 보여드릴게요. 얘는 여전히 그냥 에딧 텍스트 형식입니다. 여전히. 그렇기는 한데 커먼 어트리뷰트 맨 위에 보시면 인풋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뭔가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넘버가 지금 지정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이런저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 그래서 일반 키보드 보여줄 거냐, 그다음에 달력을 보여줄 수도 있나 봐요. 핸드폰 번호 보여줄 수도 있고,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냐, 그 더하기 키랑 같은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국제전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키보드 쓸 거냐, 그 다음에 그래서 비밀번호면 이제 동그라미로 바꿔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디시멀 사인드 같은 경우는 사인드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부호 바꾸기를 할 수 있게 할 거냐, 디시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굳이 디시멀이라고 붙인다는 건 이제 소수점을 찍을 수 있게 할 거냐 라고 얘기한다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넘버가 아니라 다른 방식,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쓸 수 있게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렇게 인풋 타입 어트리뷰트가 어떻게 붙어 있냐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의 텍스트를 입력받게 할 거냐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건 그거고, 아무튼 에딧 텍스트는 맞기 때문에 우리가 저다 넘버라 적어 놓는다 그래서 텍스트 어트리뷰트 대신에 넘버 어트리뷰트가 생긴다던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저 사람이 고른 글자들을 들고 와서, 스트링을 들고 와서 필요하다면 그걸 인트 형식값 내지는 더블 형식값 같은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바꿔갖고 쓰시게 될 겁니다. 그렇긴 한데 저기다 넘버라고 적어놨다면 사용자는 무슨 짓을 해도 저기다가 ABC 같은 걸 적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16진수라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봤던 0글자 있을 때 오류라든가 그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저 사람이 중간에 영어라든가 한국말을 적었다라는 걸 굳이 상정하지 않고 우리 코드를 짜도 잘 동작하게 될 겁니다. 저 사람도 입력하기 편할 거고요. 숫자 키패드가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는 우리가 칼큘레이트를 붙이기 위해서 조금 복잡한 작업을 점 자바 파일에다가 자동 완성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결과적으로 에딧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변경이 될 때마다, 성공적으로 변경될 때마다 내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자, 이 엄청 길잖아요. 지금 다시 봐도. 그렇긴 한데 우리가 실제로 키보드 친 건 이 전체에 대해서 30타 정도도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ET 적고 적당히 해갖고 진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런 느낌으로 지금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벤트 핸들러 얼마든지 자바 파일 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요. 일단 리스너라는 단어가 새로 등장했는데 자바 동네에서는 요 리스너라는 이름을 그럭저럭 자주 쓰는데, 우리가 이전까지 썼던 표현은 이벤트 핸들러, 이벤트 갖고 이렇게 작업해주는 친구, 우리가 붙이는 친구 정도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 핸들러 내지는 이벤트 핸들러들을 호출할 수 있는 인스턴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지금 처음 보는 친구 혹시 자바 수업에서 다 봤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즉석에서 텍스트 와처 인스턴스 하나를 만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감시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edit text .xml 파일을 기반으로 방금 만든 인스턴스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리스너는 인스턴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벤트 핸들러는 개별적인 메소드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한 건 요 글자가 바뀐 이후에 뭔가 작업을 수행한다만 우리가 커스터마이즈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일단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이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만 별도로 지정하는 건 현재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텍스트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뭔가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하고 싶다라면 얘네 셋을 항상 세트로 다루도록 돼 있나 봐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애프터 텍스트 체인지드라는 이름의 어트리뷰트는 에딧 텍스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었다. 예를 들면 언클릭이라는 거 지금 잘 있잖아요. 하나의 이벤트에 대한 어트리뷰트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메서드를 우리가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 거는 지금 잘 해주는 것 같아요. .xml 파일로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 개의 덩어리, 세 개의 이벤트 핸들러를 항상 세트로 다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상황은 .xml 파일 가지고는 우리가 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java 파일에서 진행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코드 작성할 때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적당히 뉴하고 띄어쓰기하고 적당히 화살표 키 좀 친 다음에 엔터 키 치면 저 복잡한 거를 다 입력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 과제 넘버원이 내일 출제가 될 건데 그때도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거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칠 일 거의 없을 거예요. 겁먹지 마시고 내가 지금 원하는 타이밍이 언제냐, 그거에 해당하는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정의 중괄호가 뭐냐, 지금 이때 이거 해야 되니까 저 중괄호 안에 이런 문장들을 채워놓으면 되겠구나. 우리 같은 경우는 calculate 1, 2였잖아요. 저런 느낌으로 어디다가 뭘 적어야 되냐만 잘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접근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팝업 띄우기는 클래식한 토스트라는 친구를 써봤어요. 요즘 나오는 안드로이드 앱들은 얘보다 더 예쁜 거, 예를 들면 위에서 깜빡거린다든가 아니면 왼쪽 오른쪽에서 깜빡거린다든가 하는 추가적인 기능을 쓴다든가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뭐 일종의 수거 같은 느낌으로 들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토스트 한 다음에 점 찍으면 make 텍스트란 친구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컨텍스트로 this를 넣고 무슨 글자를 얼마만큼 보여줄 거냐 한 다음에 나 이거 지금 보여줘야 돼 한 다음에 점하고 쇼 하시면 새로 만든 토스트 인스턴스를 바로 띄우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아무데나 적을 수 있는 건 아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전에 해봤던 텍스트 프로세서.java, 그러니까 오리지널 자바에서 저 한 줄 적는다고 토스트가 빵하고 튀어나오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아무튼 우리 지금 화면 구성하고 있는 메인 액티비티.java라면 언크리에이트에서 하셔도 잘 뜰 거고 칼큘레이트에서 적어놔도 되고 등등등 아무 메소드 정의 안에나 적어놔도 엔간하면 잘 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1번째, 3번째 인수 의미는 모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지난주 내용이 끝이 나요. 51분인데 그래서 비슷한 내용 많이 진행했잖아요. 요 비슷한 내용 우리 선언정 파인드 해와야 되죠 등등등 제가 비슷하게 표현하는 내용들을 이번 한 학기 동안 거의 수십 수백 번을 계속 하시게 될 거니까 지금 조금 익숙하지 않고 속도를 못 따라왔다 하더라도 뭐 집에서 영상 한 번 더 보시고 다음 과제하고 하시다 보면 우리 기말 프로젝트 할 때쯤에는 그럭저럭 잘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일단 얘기해 두고 내일 이제 원래 4주차 본론에 해당하는 레이아웃과 관련한 얘기를 스타트를 해볼게요. 일단 집에 갑시다.